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돌싱녀입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아까운 4시간, 돈 다 날리고 후회만 가득했던 지난 3개월이었네요. 아직 40도 안 된 내가 왜 이혼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소갈이하며 마음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한탄스럽고 괴로웠어요. 물론 요즘은 한 집 건너 이혼남, 이혼녀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이라는 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불편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석 달 동안 참 많이도 울고 화도 내보고 또 우울감에 빠져 한없이 바닥까지 추락했던 시간들을 거쳤고, 이제는 다시 마른 땅에 새싹이 나듯이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조금 다잡고자 이렇게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한의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원래는 간호조무사였는데 워낙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돈도 안 돼서 모아놓은 돈으로 학원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했죠. 물론 친정에서 도와주신다고 하긴 했지만 왠지 그건 싫더라고요. 다 큰딸이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데 거기다 손까지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혹시라도 손을 벌리게 되면 그만큼 절박함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는데 시간이 지체될까봐 더더욱 제 힘으로만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피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곧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바닥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좀 독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로 한번 하겠다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냅니다. 그렇게 지금 일하는 한의원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데, 남편,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허리가 삐끗해서 침을 맞으러 온 남편의 물리치료를 담당한 제게 관심을 보였던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둘이 연애했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이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그때는 좋았던 추억이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가졌던 착각들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생긴 거라 쓰고 싶지 않네요. 남편은 정말 매사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건 좋게 이야기한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짠돌이라고 부르죠.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쓴 돈을 기록했다면 말 다 한 거겠죠? 그때는 알뜰해 보여서 좋았고, 결혼을 해도 허튼데 돈 써서 골치 썩을 일은 최소한 없겠다 싶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딱히 다정하다거나 저를 심하게 아껴준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너무 후회가 됩니다. 결혼할 때도 어찌나 계산이 정확하던지 거짓말 안 하고 100원 단위까지 비교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땐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런 모습까지 좋게 보였다면 믿으시려나요? 사실 제가 좀 덜렁대는 편이거든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사러 가면 30분도 안 걸려요. 웬만하면 처음 간 매장에서 필요한 걸 사버리거든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3시간, 4시간은 기본이던데 말이죠. 가격부터 원단, 품질, 거기다 어떤 애들은 상품 리뷰까지 다 꼼꼼하게 검색해가며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사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아마도 그런 제 모습 때문에 남편의 짠돌이 같은 모습에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집은 남편이 대출 끼고 전세로 준비했고, 저는 4천만 원으로 혼수, 예단, 스드메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2천만 원을 따로 주시면서 이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며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남자든 여자든 주머니가 가벼우면 어디 가도 기죽는 법이니 혹시라도 급한 일 있을 때 유용하겠으라며 사랑하는 내 딸, 행복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 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빚 없고 아빠 직장이 정년이 딱히 정해진 곳이 아니라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 아빠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비상금으로 주셨을 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죠. 그 돈으로 차라리 아빠 차나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아빠 차가 9년 된 소나타거든요. 엄마랑 드라이브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터라 이미 오래전부터 차가 갤갤대기 시작하는데 여유가 없으니 차일피일 차 바꾸시는 걸 미루시고 있어요. 오래된 차를 아직까지 타고 계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며 딸내미가 돼가지고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면 쓰냐더군요. 그리고 열을 해줘도 열 하나를 못 해주면
가슴 미어지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 너도 자식 낳아봐. 그때 아빠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아빠의 촉촉해지신 눈가를 보니 더 거절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좋았어요. 내 가정이 생겼다는 책임감도 생기고 또 뭔가 나만의 울타리가 생긴 소속감?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남편에게 3살 누나가 있거든요. 결혼해서 애도 한 명 있어요. 하는 일은 무슨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는 일이라던데 자세히는 몰라요. 일단 대량으로 물건을 사놓고 고객들을 유치해 주문하는 만큼 마진을 남기고 전해주는 거라는데 판매업을 해서 그런가 신우는 엄청 싹싹합니다. 말을 엄청 이쁘게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상견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난 나이 많은 신우 있다고 해서 혹시나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나 했는데 얼마나 말하는 게 이쁜지. 너도 좀 배워. 지 아빠 닮아서 애교라고는 죽 끓여 먹을래도 없지 아주. 이러시며 엄마가 호들갑을 떨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랑 같이 사업을 하자고 엄청 꼬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조금 편하게 일하려고 근무 스케줄을 아주 헐렁하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신우가 저랑 파트너 하자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고 초기 비용도 제법 든다고 해서 왠지 찜찜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투자만 하라고 해서 처음엔 몇십만 원 넣었죠. 그런데 웬걸요. 한 달 만에 2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제 앞으로 남은 배당이라면서 돌려주길래 전속으로 와, 사업이 잘 되긴 하나 보다 라고 감탄하긴 했지만 직접 뛰어들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그렇게 1번, 2번 저는 투자만 했고 그때마다 많으면 2배, 적으면 30%씩 꼬박꼬박 배당 포함해서 돌려주는 신우에게 저는 점점 더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면 항상 와서 죽 끓여줘, 약 사다 줘, 때로는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신우가 참 믿음이 가더라고요. 거기다 심해부가 실내 골프장을 하는데 꽤나 잘 돼서 저희보다 형편도 훨씬 넉넉해요. 그래서 하고 다니는 것도 참 고급스럽게 하고 다녔는데 문제는 어느 날이었어요. 밤 늦게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엄청 기운 빠진 목소리더군요. 그때만 해도 웬만한 친자매 사이 이상이었기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이 풀렸답니다. 이틀 안에 구입해두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에서 막을 거라고 하면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놓치는 게 속상하다면서 한숨을 쉬지 뭐예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안타깝긴 해도 돈을 빌려줄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한참을 신우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가 느껴져 지금 우냐고 물었죠. 아무 대답을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때 하필 제 머릿속에 아빠가 저 결혼할 때 주신 2천만 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원금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반색을 하면서 저보고 왜? 돈 좀 있어?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는 아니고요. 라고 했더니 딱 2주일이면 된다고 언제 자기가 한 번이라도 저 실망시킨 적 있냐고 다그치며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진짜 말하는 거 하나는 최고더라고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저는 제 비상금 2천만 원을 빌려준 후더라고요. 그래도 신우 말대로 지금까지 돈을 불려서 주면 줬지 한 번이라도 손에 끼친 적은 없었다고 불안함을 애써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게 되는데 딱 2달 걸렸어요. 2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그 약속은 2주에서 한 달, 한 달에서 2달로 말이 바뀌었고 점차 제 연락을 피하는 느낌까지 들면서 제 불안감은 최고치를 다다랐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신우 인스타를 확인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는데 가족들이랑 놀러간 사진, 백화점에서 새로 산 신상 아이템들 사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업로드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제 돈을 돌려받아야겠다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워낙 계산에 민감한 남편이 뭐라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신우한테 돈 빌려준 것도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남편이 겨우 2달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치냐면서 오히려 제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비상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만 화를 내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 안 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일단 신우가 약속한 기일이 한참 지났으니 그 돈은 돌려받아야겠다고 말했고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보고 글쎄 사채업자냐고 하면서 신우는 가족 아니냐? 설마 신우가 돈 떼먹을까봐 이러냐? 자기 누나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겨우 2달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데 순간 내가 미쳤었구나. 모든 게 다 멍청하다 못해 병신짓을 한 내 탓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돈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일단 신우한테 말했어요. 일주일 시간 줄 테니 이 1,000만 원 갚으라고요. 그랬더니 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직 대금이 회수가 안 됐니 어쩌니 하길래 내 돈 갚을 돈은 없고 백화점 가서 새 옷 사고 친구들하고 와인 파티할 돈은 있나 보네요 하니까 그거랑 같아? 하면서 확 끊는 겁니다. 제 전화를요. 그때부터 전 이판사판이었어요. 바로 신우집 찾아갔어요. 심해부도 있길래 양해를 구하고 신우한테 저는 일주일 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 갚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여행 다니고 신상 사는 거 눈에 띄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진 심해부가 이게 무슨 매너 없는 짓이냐 하길래 다 말했습니다.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신우가 제 돈을 빌려갔는지를요. 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심해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옆에 눈치만 보고 있던 신우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가 뭘 했냐고 취미삼아 하는 건 괜찮지만 일 크게 벌이지 말랬지 않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늘 조용조용 말하는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묵청이 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심해부는 제게 미안하다며 지금 당장은 현금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2번에 나눠 갚겠다고 각서까지 써주길래 전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마도 신우가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그것도 지 입장에 유리하게 다 일러 바쳤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며 실망했다고 하길래 실망은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실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누나 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냐고. 빌려준 나도 문제지만 울면서 2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해놓고 지 사치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질질 끈 당신 누나가 더 문제 아니야? 거기다 듣자 하니 심해부는 아예 모르는 일이던데? 이렇게 말하니 지도 양심은 있는지 더 크게 문제 삼지는 않더군요. 다만 비상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한테 권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디에 쓸지는 미리 좀 알려달라고 말하길래 그건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저는 이대로 계속 같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죠. 돈에는 돈으로, 가족에는 가족으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요. 일단 전 마음이 풀린 척 연기를 했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저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신우 일은 다 잊은 듯 보였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일부러 최대한 심각한 얼굴로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셨다고 그랬죠.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시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는데 합의금이 모자라니 500만 원 정도 빌려드려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내 돈에서 드려도 되는데 당신도 사위니까 혹시라도 도와드리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말해주는 거라고 하니 남편은 기겁을 하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나 비상금 키우지. 나는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 하대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라고 금방 갚으실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때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꼭 자기가 빌려드려야 해? 라고요. 아는 분들 없으시대? 합의금이 뭐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끌다 보면 시간은 될 것 같은데 라며 굳이 시집간 딸한테 돈 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요? 저는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해 시집을 가던 안 가던 딸이던 아니던 부모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지. 저번이랑 말이 다르네. 당신 누나는 가족이니 야박하게 굴면 안 된다며. 그것도 이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야. 근데 우리 아빠한테 500 빌려드리는 건 아깝냐고 이게 네가 말한 가족이고 공정한 거냐고 따졌죠. 보통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아무 말도 못할 텐데
이 벌레보다 못한 놈은 또 제 말 중에 니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혼자 열받아서는 난리를 치길래 진짜 그 순간에 마음 정했네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지도 화가 났는지 자기도 저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했고요. 그렇게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에 한 번 연락이 왔는데 참 비겁한 놈이더군요. 문자로 마음 바꿀 생각 없지? 난 죄 없다. 너가 이혼하자고 했고 너가 마음 안 바꾼 거야. 나중에 내 탓하지 마라. 자기는 잘못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도 이혼의 책임은 저한테 있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쪼잔하고 비겁한 놈인 줄 몰랐네요. 다 인정합니다.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이 결혼은 안 된다는 사인은 수없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다 놓쳤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줄 알고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는 건데 오히려 더 속상하고 후회스럽게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괜히 썼다 싶기도 하지만 차라리 욕먹더라도 이렇게 제 흔적을 남기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욕도 좋고 힘내라는 말씀도 좋아요. 그 어떤 거든 달게 받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앞만 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